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터 SB입니다. 드디어 오늘 영어 문법에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완결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는 주어로 시작해야 되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그 명사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한정사와 형용사, 그리고 명사 뒷부분에 형용사 어구들까지 추가 설명한 어구를 붙여서 명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영어의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가지입니다. 그 비동사와 일반 동사 앞에 개인의 감정과 생각의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서법 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죠. 주어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완료된 상태인지, 진행되는 상태인지, 혹은 수동적인 상황인지를 차례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이 네 가지 조동사 개념 중에 최대 3개까지 동사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뒷부분을 완성하면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동사 뒷부분은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 추가 설명 어구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영어가 혼란스러워지고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배우면서 원어민들은 어떤 표현들을 잘 사용하는가, 우리가 영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험 과목으로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지식으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공부가 위주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쓸데없는,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공부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원활하게 자신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동사를 의미의 복합체로 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어 따로, 동사 따로, 목적어 따로가 아니라 동사가 만들어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하나의 문장을 마치 한 단어처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새로운 방법도 아니고 색다른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배웠던 문법적인 지식,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것이죠. 목표가 달라지고 그 동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변화된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사라는 개념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들도 많이 있죠. 그런 동사를 상태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태동사, 동작동사 혹은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구분했던 동사 구분법을 간단하게 3가지 기호로 동사의 역할과 의미를 동사가 미치는 힘의 방향과 범위로 기호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 기호는 동사라기보다는 주어가 어떻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한다라고 해서 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비동사와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다라고 말하는 동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 힘이 대상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의 방향이 목적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3, 4, 5 형식의 타동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호는 주어가 하는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 자동사다라고 보통 문법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3가지 기호로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문장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동사의 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가지로 세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 한두 가지씩을 기억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et 동사는 가지다, 잡다의 기본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He got to the station. 그는 역에 도착했다 라는 뜻이죠. got to라고 해서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동작 동사인 것 같지만 동작 동사가 아니죠. He got 하면은 그는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착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전치사 to의 의미에서 도출이 되는 것이죠. 역에 도달한 상태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말로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He got angry.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화가 난 상태. 그래서 그 화가 난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e got a good education. 여기서는 목적어 형태가 나왔죠.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방향이 목적어에 미치는 것이죠. 좋은 교육을 가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he got me some coffee. 여기서는 목적어 형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다라는 의미를 첨가하는 사형식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에는 he got me to talk to her. 그는 나를 그녀에게 말하도록 하는 상태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나를 그녀에게 말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got은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오형식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형식과 마찬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가 미치는 힘의 방향과 범위를 기호로 간략하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비동사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